안녕하십니까. 20세기 경쟁력 청정 생산의 김종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지현입니다. 네, 본격적인 휴가철이 이제 시작됐죠, 박지현 씨? 네, 뭐 계획 세우셨어요? 저는 원래 휴가를 잘 안 갑니다. 예. 저는 좀 휴가철에는 복잡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한가하게 8월 말쯤에 휴가를 갈까 싶어요. 아주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대개 우리 휴가도 왜 일제히 갑니까? 그래서 네. 다 같이 산, 들, 바다를 더럽히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쓰레기 많이 버리세요? 자기 몸 하나 편하자고 그냥 주위 환경 정드는 건 나무라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휴가도 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즐기는 그런 청정 휴가가 생기면 어떨까 싶어요. 참 좋은 말씀이네요. 청정 휴가. 여러분 올여름엔 꼭 좀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우리가 참 되도록이면 한 걸 많이 생각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폐해로부터 우리가 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네. 그럼 오늘 21세기 청정 생산 시작해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우리 산업 현장의 청정화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순서 우리나라의 청정 생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장 역시 직접 찾아가야죠. 네, 예. 서주호 리포터 자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주호 리포터는 오늘 어떤 순서를 준비했습니까? 예, 먼저 소개에 앞서서 네. 두 분이 보시기에 오늘 제 의상이 어떠세요? 맑고 화사하다? 뭐 이 네. 정도로 해둘까요? 예. 네, 예쁘다 그럴까요? 예.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처음부터 의상 색깔 얘기를 했는지 두 분 다 무척 의아해 예. 하실 텐데요. 네. 바로 오늘 소개할 분야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어떤 분야입니까? 요즘 옷을 보면요, 이 염색 기술이 발달해서 그 옷들의 색상이 아주 다양합니다. 예. 하지만 그 염색 공정에서 환경 오염 물질이 많이 배출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개발됐다고 합니다. 네. 바로 나연 공정에서의 요소 절감 기술인데요. 함께 네. 보시죠. 네. 세계적인 패션쇼에서 그 명성이 높은 이탈리아와 프랑스, 이들 나라에서 의류 패션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 어느 곳보다 높은데요. 그 명성의 바탕엔 세계적인 의류 염색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의류 염색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의류 염색은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대표적인 업종으로 인식되어 왔는데요. 이제는 이를 해결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취약공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염색가공기술지원센터. 이곳은 첨단 염색가공 분야의 청정기술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역사는 참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렇지만 이제 염색 가공업이 많이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 염색 가공 기술센터는 국내 염색 가공업계 기술적인 어떤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199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연구소와는 다른 점은 저희 그 연구소에는 파이러트 생산 설비가 있어가지고요. 시험 생산이 가능한 그 공장이라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은 그 실험실과 현장이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거의 그러한 그 연계 기술 및 그리고 관련 업계한 기술 홍보 등을 충분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들이 또 신기술에 대한 어떤 정보 제공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염색 기술에 필요한 어떤 기술 인력의 교육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특징이라면 첫 번째 염색가공 신기술에 대한 연구와 보급입니다. 방대한 자료와 실험, 그리고 현장 인력들의 단연간에 걸친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보고서와 연구 과제들을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 지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파일럿 플랜트 및 실험실도 개방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 염색 기술에 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원 서비스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들을 대상으로 이론 교육은 물론 기술 교육, 실험실 실습 등의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전의 섬유연색은 얼마나 선명하고 다양한 색상을 내느냐에 그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오염 물질을 얼마나 줄이면서 훌륭한 염색 제품을 만들어내냐가 관건인데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개발된 기술이 나연 공정에서의 요소 절감 기술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나렴이란 직물이나 실의 염료나 안료를 이용해 모양을 염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린팅한다는 말로 대신하기도 하는데요. 먼저 그동안 일반적인 나연 공정을 살펴보면 나연풀을 준비해 인날, 즉 프린팅을 거쳐 건조한 후에 염료를 고착, 스티밍 과정을 통해 후처리하는 순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저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스카프와 같은 직물을 얻기 위해서는요, 많은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공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하는 디자인을 제도를 하고 난 다음에 재판 과정을 거쳐서 스크린을 만들고요. 그 스크린에다가 세코를 입력하시면 원하는 원단에 무늬가 찍히게 됩니다. 그 찍힌 원단을 스티밍 공정을 거쳐서 염료가 고착된 후에 수세와 같은 후처리 공정을 거치게 되면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스카프와 같은 이런 무늬가 찍힌 원단이 완성됩니다. 이런 나렴 공정은 공정 특성상 색을 내기 위한 염료 외에 유소라는 물질이 함께 사용되어 왔습니다. 유소란 나염 공정에서 나염풀 속의 염료 용해 또는 분산 상태를 좋게 하고 침투도와 균형 효과를 높여주는 대표적인 약재인데요. 하지만 바로 이 요소는 그동안 나염 폐수의 주범이 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날련 기술에서 그 요소를 절감하는 기술은요, 크게 저희들은 화학적 방법과 그리고 기계적인 방법으로 저희들이 크게 그 분류를 하고 그에 대한 기술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방법으로는 크게 선진국에서 이태리에서는 실제로 전가습 장치라고 개발이 되어가지고요, 이 전가습 장치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화학적인 방법은 이 요소의 그 역할을 갖다 대체할 수 있는 화학 대체를 갖다 개발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현재 이 국내의 날려먹기에서는 크게 그 기술이 보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그 센터에서는요, 이 기계적인 방법으로는 선진 이태리에서 그 개발되고 있는 전가습기를 갖다 국내의 생산 기술로 저희들이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화학적인 방법으로는 각 실험 공장에서 각 소재별로 쓰이는 각각의 공정을 실험 계획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각각의 공정 조건을 잡아가지고 현재 개발을 완료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렴 공정에서의 요소 절감 기술 중 기계적인 방법은 요소를 조금만 쓰고도 발색도를 높일 수 있는 기계를 고안해낸 건데요. 그것은 바로 증열장치 내의 정가습 장치입니다. 정가습 장치를 개발을 하셨는데 그게 어떤 기능을 하는 건가요? 네, 정가습 장치는요, 이 날련 공정에서요, 그 염료가 고착되기 위해서는 이 증열 공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 증열 공정을 통과하는데 이 증열 장치 앞에 바로 가습 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가습 장치를 부착하게 되면요, 이 염료의 그 염창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 효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것이 그 날련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련품이라 그러면 이렇게 그 스크린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무늬를 갖다 이 직물에 구현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러한 그 직물의 여러 가지 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 염료의 발색 농도가 상당히 이 직물의 그 부가가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한 걸 보면은 이 정가습 장치면은 현재 지금 요소가 문제가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요소를 적게 쓰고도요, 이런 발색 농도가 크게 높아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샘플은 바로 그 요소를 갖다가 적장량 쓰고요. 그리고 그 정가습 장치 안 쓴 그런 샘플이 되겠고요. 요것은 이제 요소를 갖다가 한 2분의 1로 줄였는데요. 정가습 장치를 쓴 그러한 샘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 그린 카나를 썼는데도 이렇게 보시면 이 발색 농도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들은 나중에 이런 그 스크린상에서 여러 디자인을 할 때 이런 발색 농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부가가치 날련품을 만들 수 있는 이 기술의 핵심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렴 공정에서의 요소 절감 기술의 화학적인 방법의 경우는 요소의 사용을 최대한 줄이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선 요소 대체 물질을 단독으로 혹은 일정량의 요소와 배합해 사용함으로써 요소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그 양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사용할 경우 요소 사용량 감소와 염료 고착률에서 기존보다 10%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의 염색 기술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까지에는 기술 개발을 위한 염색 가공 지원센터의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게다가 이제는 나염 공정에서의 요소 절감 기술로 환경오염 물질까지 줄일 수 있게 돼서 앞으로 우리 염색업계의 활동 더욱 활발해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그동안 뭐 컬러 위주로 옷을 구입하면서도요, 이 염색 과정에서 환경에 오염을 주는 그런 물질이 배출된다는 생각 하지 못했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오늘 곽지연 씨의 옷은 상당히 그 염색 과정에서 오염될 위험이 좀 적은 네, 그런 별 옷입니다. 상관이 흰색이에요. 없죠. 그러나 뭐 매일 우리가 흰색만 입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나렴 공정에서의 요소 절감 기술, 이거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직접 모시고 좀 얘기를 들어야겠어요. 네, 예. 자세한 말씀 해주시기 위해서 숭실대 조현태 교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이 숭실대학교의 조현태 교수님은 이 분야에서 우리 국내 최고의 권위자다,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염색의 이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앞서 섬유 산업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이 환경에 관련해서 섬유 산업이 사실은
상당히 그 오염이 많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섬유 산업이 오염 발생이 많기 때문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섬유 최종 제품에 있는 유해 물질 이것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네. 섬유 제품을 생산하면서 유해 물질을 사용했는가 또는 그 폐수 또는 폐기물의 발생량이 얼마만큼 규정 이상이 되었는가 이런 것을 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규제가 점점 더 예, 심해지고 그렇습니다. 있다. 역시 그 오염을 많이 시킬 가망성 있는 것일수록 법적 규제가 강화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유럽에서는 그 기준 이상이 되게 되면은 그 제품 자체의 수입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와 유사하게 그 무역 질서에 있어서도 지금은 자유무역 체제입니다만은 그린 라운드를 중심으로 예. 해서 환경에 유해한 그 생산 공정을 거친 제품은 무역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지금 세계적으로 일반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섬유 산업 중에서도 특히 이 염색 공장에서 네.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첨정 생산 기술이 더 필요한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염색 공정은 그 섬유 제품 생산 공정 중에서 색상을 그 부여하고 여러 가지 그 기능성을 부여하는 크게 나눠서 염색, 가공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때 이 공정은 굉장히 여러 가지 다단계로 진행이 되고 습식 공정입니다. 네. 물을 사용하는 공정이고 또 다량의 그 약재를 사용하고 물을 또 데워야 되니까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염색 공정은 환경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그 환경 친화적이다라는 이런 말도 듣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이 염색 가공 산업 분야에서 청정 생산 기술의 수준은 어느 정도 단계와 있습니까? 네, 국내에서는 그 1990년도에 들면서 이 환경에 대한 그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 폐수나 폐기물 발생이 많은 염색 분야에서 친환경적 그 생산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그러나 그 친환경적 기술 개발을 하는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했고 대부분 산발적이고 부분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특히 국내 현실에서 보면은 염색 가공에 종사하는 기업체의 98%가 중소기업입니다. 네. 따라서 기업체 단독으로 이것을 그 개발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국외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는 대부분 그 기업체에다 기술 개발을 지원을 하는, 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네. 형태로 됐습니다만, 네. 국외의 경우에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 예를 들면은 OECD에서는 그 모든 제품의 생산 공정에서 폐기물 그 배출 기준을 마련해놓고 OECD에 가입한 국가가 거기에 따르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 따라야 되는 예,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예를 보면은 기업 단독으로 이런 청정 생산 기술 개발을 하지 않고 정부에서 우선 그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우선 그 기업체가 먼저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업체가 그 청정 생산 기술을 도입함으로 해서 어떤 그 환경에 좋은 영향을 준다라기보다는 기업이 우선 그것을 도입함으로 해서 그 원가를 절감을 하고 경제적 이득이 있겠다 하는 인식을 먼저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네. 그리고 개발 과정도 기업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관련 기관이나 연구소, 학교와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또 보급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나 또는 이 보급을 전담하는 기관들을 지정을 해서 파급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국외의 경우와 비교를 해서 우리나라 현황을 체크해 보니까 참 우리나라의 청정 생산 기술이 너무 미비하다는 네, 생각이 걸음마 단계다 아직은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저거 예. 염색과 관련해서는 네, 네. 거기다가 또 아까
말씀하신 그게 인상적이네요. 청정 생산 기술을 개발해서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 우린 되게 참여 기업 많이 독점적으로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게 나누어서 갖는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파급 효과를 크게 예. 높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현재 섬유 산업의 그 환경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나요? 환경 오염 물질을 줄이는 것은 뭐 섬유 산업뿐만 아니라 대개 산업에서 공통적입니다만은 크게 나누어서 어보이드 기술, 리유스 기술, 리사이클 기술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어보이드 기술은 그 오염 발생이 많은 그런 약재나 또는 유독성이 있는 약재를 피해서 다른 약재로 대치를 하는 이런 네. 기술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듀스 기술은 그 공정 기술을 향상을 시켜가지고 공정에서 사용하는 그 용수나 원부자재, 에너지 이런 것들을 그 적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폐수로 나가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그 재사용이 가능한 이런 물질은 재사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걸 처리를 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이 섬유산업 가운데에서도 염색 분야가 과연 환경 오염 물질 배출을 어느 정도나 하는지 그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그 우리나라 섬유 생산은 약 연간 한 200만 톤 정도에 예.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염색 가공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 사용량, 약재 사용량이 이제 가장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물질들이 사용되고 있는 물질들이 대개는 이 염색 가공 공정을 지나면은 염료나 가공제를 제외하고는 전부가 폐수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사용량이 정확하게 그 아이템에 따라서는 많이 다르겠지만은 네. 섬유 생산량의 약 10%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많은 있습니다. 예, 양이라고 그럼 해야죠. 연간 약 네. 20만 톤 정도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염색 가공 과정에서 참 많은 약재가 사용되고 또 환경 오염 물질도 많이 배출되는데 이게 다 그 바다로 강으로 흘러나가면 정말 큰일이겠어요. 내 자관 약품이 조금 들어가고 네. 염색은 잘 되는 뭐 이런 게 개발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네. 예. 그게 바로 청정 생산입니다. 예. 네. 근데 아까 화면에서 저희가 살펴본 내용은 염색 가공 중에서도 또 나렴 공정이었거든요. 네. 이 나렴 공정이 환경 오염과 또 어떤 연관이 있나요? 네, 나렴 공정은 염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침염과 나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침염은 한 가지 색깔로 염색을 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요. 네. 나렴은 이제 무늬가 들어가게 됩니다. 무늬를 내는 예. 기법인데 그렇게 무늬를 내기 위해서는 우선 쓰이는 약재가 나렴호, 염료 그리고 염료가 섬유하고 잘 결합해주도록 하는 염색 조제가 들어가게 네.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이제 유리아, 또 요소라고 하는 예.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 이런 성분들 중에서 염료는 이제 섬유하고 결합을 해서 섬유에 남아 있지만은 나렴호와 요소는 폐기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이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량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나렴 공정 후에 폐수 처리에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도 지금 그 요소라는 게 아주 중요한데 그 요소 절감 기술을 개발하신 데는 그만한 무슨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요소가 쓰이는 것은 나렴호가 안정적으로 무늬를 형성을 하고 예. 있고 또 나렴호로부터 염료가 섬유에 충분히 전달이 돼서 결합이 되도록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나 이 요소를 보면은 아시다시피 요소는 비료에서도 쓰이는 성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함질소 물질입니다. 질소를 많이 포함을 하고 네.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배출이 됐을 때 BOD 부하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리고 하천에 방류가 됐을 때는 소위 하천의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이런 물질입니다. 예.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요소를 나름에서 사용하지 않고
또는 적게 사용하는 이런 기술들을 선진국에서 이제 개발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네. 크게 방향으로 보면은 우선 나름 장치에서 요소를 사용하지 않고 요소가 하는 역할을 수분이 대신 할 수 있도록 네. 가습 장치를 부착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또 두 번째 방법은 요소 대신에 다른 물질을 대체를 해서 쓰는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섬유 산업과 또 염색 가공 그리고 또 요소 공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네. 나렴 공정에서의 요소 절감 기술의 경우에는 이미 적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네, 서지호 리포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나령 공정에서의 요소 절감 기술을 도입해서 이 직물 염색의 청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화면을 통해 보시죠. 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그것이 제대로 잘 활용되지 못한다면 아마 무용지물이겠죠. 그래서 저는 방금 전에 살펴보았던 나령 공정에서의 요소 절감 기술이 잘 적용이 되고 있다는 한 직물 업체를 찾아와 봤습니다. 과연 기존 공정에 비해서 얼마나 뛰어난 청정 기술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이곳은 안산 반월공단 내에 위치하고 있는 신흥염직입니다. 4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이곳은 국내 염색 및 나령 가공 분야의 선두주자이기도 한데요. 특히 최근에 환경과 청정기술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56년도에 설립됐습니다. 근자의 매출액은 연간 한 21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그 설비는 연성염색, 또 침염, 또 나염, 시염 설비,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염색 공장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1987년도에 에너지 관리공단으로부터 에너지 전략 업체로 신호업체로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고 97년도에98년도에 ISO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그 염색 공장은 이제는 그 단순한 그 생산품을 생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청정산업, 소위 말하는 환경을 이제 도외시할 수 없는 그런 그 입장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그 기계를, 노후된 기계를 그 청정 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개최 중에 있고 또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우리는 인류가 살아나가는데 쾌적한 그 분위기 속에서 염색 가공을 하는데 주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염색 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와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곳 신흥염직은 그동안의 염색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제는 더 나아가 환경까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염색가공지원센터에서 개발한 나영공정에서의 요소절감 기술에도 관심을 갖고 현재 생산 라인에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이제 ISO 9002를 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어 그 중에서도 나염에서는 요소 문제와 석유 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환경 친화적인 측면에서 회사에서는 첫 번째로 요소 절감을 테마로 삼아서 어떻게 하면 절감하고 좀 더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까 하고 노력한 끝에 생산기술연구원과 합작하여 요소 절감 대책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 전가습 장치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곳 신흥염직은 염색가공 처리 공정 중에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이 적지 않은 고민거리였는데요. 하지만 나영공정에서의 요소 절감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이런 문제 해결은 물론 매출 향상에도 톡톡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염색공단에서는 종합회수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ISO 9000을 실시하고부터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비록 종합회수 처리를 하지만은 각 공장에서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도입하게 됐습니다.
현재 신흥염색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술은 나영 공정에서의 요소 절감 기술 중 기계적인 부분입니다. 공정 중에 최대한 염착 효과를 높여 요소 사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준열 공정에 정가습 장치를 부착했는데요. 이와 함께 앞으로는 요소 사용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새로운 대체 물질 개발의 화학적인 방법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가습 장치를 설치함으로 해서 요소 사용량이 감소되었고, 두 번째로는 예비 소변 공정이 생략됨으로 해서 생산성이 향상되었고, 세 번째로는 색상 안정성이 향상됐습니다. 그 이유는 수분이 일정하게 공급됨으로써 안정성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동안 의류 염색 업계 하면 폐수 방출 없어라는 꼬리표가 항상 붙어 다녔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과거에 좋지 않은 이미지로부터 벗어나기 힘들었는데요. 하지만 방금 전에 살펴보았던 나영 공정에서의 요소 절감 기술이 각 관련 업체에 잘 적용만 된다면 우리나라의 염색 업계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께서 이 화면을 통해서 이미 저희와 함께 보셨죠. 네. 이 직물 염색 공장도 사실 좀 영세합니다. 네. 그래서 이 폐수 처리에 따르는 비용 부담하는 것도 좀 엄청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 나름 공정에서의 요소 절감 기술을 도입하면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그때 섬유 산업을 무공해 산업으로 이렇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 개발도 네, 있어야겠지만 그렇죠. 업체에 어떻게 보급하느냐 이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좋은 방안이 있나요? 예,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국내 중소규모의 업체에서 어떤 청정 생산 기술 하나를 개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한 업체에서 그런 기술을 개발한다고 해서 국가 전체의 파급 효과는 그렇게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그 대책으로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어떤 기술을 먼저 개발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네. 이것은 이제 우선 그 업체의 현황을 자세히 조사해서 그렇죠. 어떤 기술이 가장 청정 생산의 기여도가 높은가 네. 하는 것을 이제 산출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보급 방법입니다. 보급 방법을 우선은 전문 청정 생산 개발 및 보급 업체를 네.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청정 생산 기술 자체를 상품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네. 이런 생산 기술을 정부 지원으로 개발을 해서 그것을 기술을 보유하게 되고 정부 지원 하에서 보급 프로그램에 따라서 아주 염가로 중소기업 업체에 네. 그것을 지도를 해서 활용을 하면은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네. 청정 생산의 보급을 이룰 수 그렇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기술 자체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된 기술을 보급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죠. 그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욕심을 좀 더 내게 됩니다. 염색 산업도 뭐 더 나가서 이 섬유 산업에서의 청정 생산 기술이 많이 도입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만 네. 아예 근원적으로 이 오염물질 배출 자체를 없앨 수 있는 무슨 그런 방안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좋은 방법이 있다면 몇 가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아직은 실용화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염색에서 물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오염의 주 원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염색에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물을 사용하지 않는 염색 기술, 예를 들면 전혀 공해가 없는 초임계 유체 염색이라는 기술이 네.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탄산가스를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거기서 염색을 하는 그렇게 하고 나면 염색 후에는 그 탄산가스가 증발이 되고 나면은 전혀 폐기물이나 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지금 세계적으로 개발 단계에 있고요. 네. 아까 보신 그 나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비수교 나렴, 물을 사용하지 않는 나렴 기술로서 잉크젯 프린팅이나 아니면 전사 나렴 이런 부분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발전되게 되면은 염색 산업도
환경 친화적인 면들이 크게 부각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예, 그러나 아직은 실용화된 게 이루고는 있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섬유 염색 산업과 또 특히 나령 공정에서 요소 저감 기술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청정 생산 기술이 도입돼야 할 부분이 많이 산재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느껴요. 예. 네. 그래서 우리 숭실대학교 조현태 교수 같은 분들이 청정 생산 기술을 다방면으로 좀 개발해 주시는데 더 많이 애를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초 리포터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못 들어봤는데. 아니, 못 들어보세요. 잘못 들어봤어요. 아니, 잘 모르겠는데. 못 들어봤어요. 이 ISO 14001은 환경 경영 시스템으로서 기업 활동의 하나의 경영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 활동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영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어떤 체계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이 ISO 14001 인증을 받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 인증을 받음으로써 기업이 환경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요. 환경사고가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그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환경 개선 활동을 통해서 즉 공정 개선이라든지 어떤 환경 친화적 제품 개발 등을 통해서 원재료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절감에 기여함으로써 어떤 환경 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환경성이 개선됨으로써 주변 이해관계자, 즉 지역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관공서 간의 어떤 그 관계가 개선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 환경오염에 대한 사후 처리 개념에서 기술이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후 처리 개념에서의 기술보다는 어떤 생산 공정 단계에서 처리 기술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즉 사후 처리에 따른 어떤 기술 개발이라든지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이라든지 기업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후 처리 개념보다는 사전은 즉 제조 공정 단계에서 어떤 청정 생산 기술을 통해서 오염 물질을 저감하고 그 오염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이 적극 개발되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그런 청정 생산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정과정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하나의 오염의 공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청정 생산이 개발되어 가지고 한 공정에서 투입이 됐다 하더라도 어떤 다른 공정의 오염의 정대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면은 그 청정 생산 기술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고 어떤 여러 가지 전체 제조 공정 단계에서의 청정 기술을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도를 통해서 다 아시죠, 여러분? 지난 7월 4일 중국 베이징에 우리의 환경산업기술상설전시관이 마련됐습니다. 네. 아주 중국 사람들에게 호응이 있었다 그래요. 네. 예. 흔히들 이제 환경은 곧 경제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럼요. 지난해 우리 환경산업들이 이 해외에서 올린 성과가 무려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6,5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산업 그리고 청정생산 관련 기술들이 이렇게 자꾸 수준이 높아지면서 네. 해외에도 모범이 되는 수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더 많이 이런 걸 만들어서 수출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예. 이런 상승 분위기를 타고 더욱 박차를 가해서 세계 최고의 청정 생산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우리 모두의 바람이죠. 21세기 경쟁력, 청정 생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감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